자, 유리함수 오늘 여기 테마 진도 나가도록 할 건데, 자, 기본적인 내용 다시 한번 좀 짚어봅시다, 이제. 자, 이제 유리함수, 함수 다루기 전에 식을 먼저 이제 다뤄, 식을 이제. 자, 유리식은 이제 그 두 다항식 A, B에 대해서 이렇게 분수꼴로 표현할 수 있는 거를 우리가 유리식이라고 부릅니다. 분수꼴로 표현할 수 있는 거. 다항식도 분수꼴로 표현할 수가 있어. 어떤 다항식 A라는 것도 분수꼴로 1분의 A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다항식도 유리식인 것이고요. 근데 만약에 유리식은 유리식인데 이런 다항식이 아닌 유리식을 우리가 분수식이라고도 이제 부르거든요. 이제 분수식이라고도 이제 불러.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리식의 성질인데, 자, 다항식 A, B, C에 대해서 자 이제 그 B분의 A라는 거에다가 이제 내가 분자분모에 동시에 같은 수를 곱해. 혹은 동시에 같은 수를 나눠. 그래도 이제 처음 거 곱하기 전의 식이랑 나누기 전의 식이랑 식이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식이 달라지지 않는다. 저거는 뭐 당연한 성질이야. 분자분모에다가 동시에 똑같은 거를 곱하거나 나눠도 식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유리식 계산인데 이 분수식으로 되어 있는 두 식을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다 해보는 거거든, 얘가 이제. 그래서 덧셈이 이제 C분의 A 플러스 P, 뺄셈이 C분의 A 빼기 P. 이렇게 분모가 똑같이 통분되어 있으면은 그냥 합쳐서 계산하면 되겠지. 곱셈 같은 경우에는 분모끼리 곱해주시고 분자끼리 곱해주시는 거였고, 이렇게. 나눗셈은 이제 얘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 얘가 C분의 A에다가 그 나누기는 역수의 곱하기로 바꿀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BC분의 AD 이런 식으로 일단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죠. BC분의 AD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요 놈입니다. 이제 분모가 다를 때인데 요때는 이제 CD 분해한 다음에 자 AD-BC 이렇게 써볼 수가, AD 플러스 BC, 여기 D가 필요하고 여기 C가 필요하니까 통분해서 그냥 식을 쓰는 거. 통분해서 얘 같은 경우에도 CD로 내가 만약에 통분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 D 들어가고 C 들어가니까 얘는 이제 AD-BC 이렇게 일단 잡아주도록 할게. 이런 식으로 이제 잡아주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잡아주시도록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비례식입니다. 비례식 이제. 자, 비례식도 이제 보시면 자, 비례식은 이제 말 그대로 어떤 두 수의 비율이 같은 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제 두 수의 비율이 같은 거. 이제 이거랑 이제 만약에 비율이 같다라고 내가 만약에 둔다면 어떻게 식을 세울 수가 있냐? 원래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 비례식을 처음 배울 때 A 대 B는 분수꼴로 앞에 게 분자, 뒤에 게 분모로 원래 배워. 앞에 게 분자, 뒤에 게 분모. 그래가지고 얘를 이제 B분의 A, 얘를 D분의 C라고 이제 배우는데, 쟤를 이제 는 K라고 내가 만약에 이렇게 는 K로 이름을 붙여주게 되면은 분모를 이제 양변을 곱해버려가지고 A를 BK, C를 DK라고 이제 두실 수가 있다라는 건데, 이거 쉽게 얘기하면 이거야. 뭐 하는 거냐면은 만약에 A 대 B가 2대 3이야. 2대 3. 그러면은 A를 이제 어떻게 두고 B를 어떻게 두라라는 거냐면은 2K, 3K로 두라라는 거야. 2K, 3K로 두라. 요 얘기 하는 거죠, 그죠? 요 얘기. 만약에 비율이 만약에 3개다. 이게 3개다. 그렇게 내가 만약에 돼버린다면 그러면은 분수꼴로 딱 이렇게 바꿔주실 수가 있고, 저 값을 내가 만약에 K라고 두겠다라고 내가 만약에 둔다면 그러면은 이제 마찬가지로 얘도 분모 곱해버려서 A를 BK, 그 다음에 C를 DK, 그 다음에 E를 이제 FK 이렇게 일단 잡아줘야 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잡아주실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특수한 형태의 유리식의 계산이야. 이제 특수한 형태 유리식의 계산. 자, 요거는 이제 시험에는 막 그렇게 잘 나오진 않은데 일단 이렇게 합시다. 이제 1번은 좀 나와. 다시 1, 2번은 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원래 3, 4번이 더 있는데 여긴 빠져 있거든. 이제 3, 4번이 좀 이제 덜 나와서 여긴 안 실어놨는데 그나마 잘 나오는 것만 2개 실어놨습니다. 자, 분모가 2개 이상의 인수의 곱일 때 이거를 이제 우리가 부분분수라고 지금 이제 부르거든요. 이제 부분분수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데, 부분분수라고 부르는데, 자, 그리고 이제 이 부분분수가 어떻게 식이 써지냐면은 분모의 두 수가 곱해졌을 때 둘이 빼. 자, B 빼기 A분의 C, 분자는 그대로 쓰고, 그 다음에 지금 B에서 뺐는데 빼는 순서를 반대로 바꿔서
a분의 1 빼기 b분의 1.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쓰시는 게 이제 저렇게 분분수로 이제 처리를 해준 거거든. 이게 왜 성립하냐면은 얘 그냥 통분해보면 돼, 그냥 통분을. 통분해보시면은 b 빼기 a가 약분되지 않네,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a b분의 c가 남긴 하겠지, a b분의 c가. 그렇기 때문에 분분수가 성립하게 되는 거고, 이거를 내가 어떻게 기억하라 라고 얘기했었냐면은 이제 처음에 여기 뺄 때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는 순서로 쓰시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작은 수분의 1 마이너스 큰 수분의 1의 순서로 좀 써주라라는 얘기야. 저런 순서로 이제. 저렇게 빼주셔야지만이 이제 되겠다라는 겁니다. 저렇게 빼주셔야지만이. 그리고 2번은 분모 또는 분자가 유리식일 때, 자, 이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자, 분모 둘 다 이제 분수식, 유리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은 번분수라고 그러죠. 얘는 이제 번분수. 이제 분수가 번복된다라고 해가지고 번분수인데, 안에 거 곱한 게 분모, 바깥에 거 곱한 게 분자로 들어갔었지? 기억해 놓고 계시고. 자, 유리함수. 자, 유리함수인데, 유리함수. 자, 유리함수 봅시다, 이제. 자, 유리함수는 이제 유리식으로 구성이 된 함수를 유리함수라고 이제 부르는 겁니다, 이제. 함수 fx가 유리식이면 이 함수를 이제 우리가 이제 유리함수라고 이제 부르시고요. 유리함수 이제. 유리함수라고 부르시고, 만약에 다항식으로 구성이 된 함수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이 함수를 다함수라고 이제 내가 불러줄 거야 돼. 다함수라고. 이렇게 내가 불러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불러주실 거고. 자, 그리고 이제 유리함수에서 정의역은 분모가 0이 되지 않는 실수 전체 집합이다. 자,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함수를 공부할 때에는 정의역, 즉 x의 범위를 이제 따져봐야 되는데, 이제 분수 함수면은 우리 수학에서의 불문율, 분모가 항상 0이면 안 되잖아요, 그지? 만약에 분모가 0이 되는 게 존재한다면 그거는 그 분수가 정의가 안 되니까 그거를 제외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제외해야 된다. 그리고 다항함수의 정의역은 실수 전체. 다항함수는 이제 우리가 알듯이 뭐 상수함수, 1차 함수, 2차 함수 이런 함수들 얘기하는 건데, 그런 함수들의 x의 범위는 별다른 제약 조건이 없어서 모든 실수 x가 다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유리함수로 넘어갑니다. 유리함수. 자, 유리함수는 지금 모양 자체는 이런 식으로 생겨 먹었어. 이런 식으로 이제. 얘를 여기다가 이제 써놓으세요. y는 x분의 k의 꼴이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제. y는 x분의 k. 가장 기본적인 유리함수 꼴인데, 지금 이 유리함수 모양을 보시면 x의 절대값이 커지면은, 즉 x의 절대값이 커지는 방향이 이 방향이거든요, 이제. x의 절대값이 커지는 방향. 양의 방향으로 커지던가 음의 방향으로 커지던가 하는 얘기인데, x의 절대값이 커지면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x축에 가까이 달라붙는다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러니까 x축에 점점 가까이 달라붙는다. 반대로 이번엔 x가 0에 가까워지면은 이 함수를 따라서 x가 0에 가까워지게 된다면 y축이 가까이 달라붙는다라는 거를 그림을 보면은 알 수가 있어. 자,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어떤 곡선이 어떤 직선에 가까워질 때 그 가까워지는 그 직선을 그 곡선의 점근선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점근선. 점근선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점근선이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의역 지역 볼게요. 정의역 지역. 자, 정의역은 이제 유리함수의 기본 정의역. 자, 요놈에 대한 겁니다. 요놈에 대한 거. 정의역은 무슨 값의 범위라고 했죠? x 값의 범위. x가 분모에 들어있잖아. 그러니까 분모가 0이면 안 돼. 수학은 항상. 그래서 쟤는 이제 x바. x가 0이 아닌 실수라고 이제 쓰시는 거. 정의역은 이제. 분모가 0이 되지 않는 것을 골라주면 된다라는 거야. 분모가 0이면 안 되는 거. 그 다음에 치역인데, 치역은 얘들아 y 값의 범위야. y 값의 범위. 그러다 보니까 지금 y 값이 될 수 없는 값이 지금 있거든요, 이제. 생각해보시면 편의상 y는 x분의 1이라는 함수 봐봐, 얘들아. 이게 y가 0이 되려면, 얘들아, 어떤 분수식이 0이 되려면 분자가 0이어야지만 가능해. 근데 지금 분자가 0이 아니니까 y 값이 0이 될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래서 치역, y 값의 범위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0이 아닌 실수라고 일단 반영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제. 0이 아닌 실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런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지, 이제. 뭐라고 질문하냐면은, 이거 x가 0이면은 y가 0 아닌가요? 이런 정신 나간 소리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분자가 0이어야 0인 거, 얘들아. 수학에서는 분모가 0이면은 정의가 안 된다고, 이제. 헷갈리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지나는 4분면을 볼 거예요, 이제. 지나는 4분면. 지나는 4분면인데, 자, 자, K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 나옵니다, 이제. 방금 전에 그 Y는 X분의 K. 여기 한 번 더 쓸게. 자, Y는 X분의 K에서 K의 부호에 따라서 이 함수가 어디에 그려지는지가 결정이 돼. 만약에 K가 양수였으면요, 이 분수항의, 봐봐. 이 분수항의 개수가 만약에 양수면 이 그림이 어디에 지금 그려지냐면은 1, 4분면, 3, 4분면 쪽에 지금 그림이 그려진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제 1, 3, 4분면. 네, 그려지는 것을 지금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이제. 저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입니다, 이제. 자, 만약에 K가 음수다라고 해주게 되면은 지금 그림 그려지는 게 2, 4분면, 4, 4분면의 그림이 그려져요. K가 음수일 때에는 제 2, 4분면, 4, 4분면의 그림이 그려집니다. 자, 그리고 점근선이야, 점근선. 점근선은 이제 가까이 다가가는 선인데 지금 X축, Y축이 점근선으로 지금 작용을 하는 거야. 아까도 위에서도 얘기했지만 X축에 가까이 다가가기만 하지 만나진 않는다. Y축에 가까이 다가가기만 하지 만나지 않는다. 그래서 X축, Y축에 해당이 되는 그 직선의 방정식을 작성하는 거지, 이제. X는 0, 얘가 Y축이고요. X는 0. Y는 0. X축으로 일단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X축으로 이제. 되시겠죠? 저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계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대칭성입니다. 대칭성 이제. 자, 점대칭, 선대칭. 자, 두 가지 대칭성을 지금 갔는데, 두 가지 대칭성을 이제. 자, 그러면은 지금 확인해 봅시다. 지금 그 점대칭, 선대칭 확인해 보면은 지금 이 Y는 X분의 K의 그래프인데, 이 그래프를 봐봐, 이 그래프. 자, 이 두 점근선의 교점, 두 점근선의 교점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지금 X축이랑 Y축이 두 점근선이라고 했으니까 걔네 둘의 교점은 뭐가 되겠어? 이제 원점이 되는 거야, 이제. X축, Y축의 교점이 원점이잖아. 이 원점에 대해서 이 유리함수가 기본적으로 점대칭인 함수야. 이 점을 기준으로 대칭으로 접어지는 모양 아니니? 아니면은 그 유리함수를 내가 K가 음수여가지고 요걸로 내가 잡아줘도 이 점을 기준으로 대칭으로 지금 접히는 그래프야, 이제. 그래서 기본적으로 유리함수 기본꼴은 어느 점에 대해서 대칭이냐면은 0,0에 대해서 지금 점대칭으로 일단 나오게 된다. 점대칭으로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고, 이제. 좀 더 부연 설명하면은 저 0,0이라는 점은 두 점근선의 교점입니다. 두 점근선의 교점. 즉, 유리함수는 두 점근선의 교점에 대해서 점대칭인 함수다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이제. 저놈에 대해서 점대칭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그럼 2번도 보시면 선대칭이거든. 지금 이 그림 보시면 이 그림. 기울기가 1이면서 이 두 점근선의 교점인 원점을 지나는 직선. 이놈에 대해서 지금 대칭으로 접어지지 않니? 이놈에 대해서. 또 마찬가지로 이걸로도 볼게. 자, 유리함수 그대로인데 두 점근선의 교점, 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이 직선에 대해서도 대칭으로 접히는 그래프거든, 얘가 이제.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어떤 선에 대해서 대칭이냐? 이제 두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풀마 1인 직선. 즉, 이 직선에 대해서 선대칭이야. 기울기가 풀마 1입니다, 풀마 1. 얘를 어떻게 내가 쓸 거냐면은, 자, 봐봐. 두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고, 두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고, 자, 기울기가 몇인? 기울기가 지나고, 자, 기울기가 자, 풀마 1인 직선에 대해서 선대칭이야. 풀마 1인 직선. 이놈에 대해서 선대칭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놈에 대해서 나오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건 약간 이 앞에 이 점이랑 이 직선을 약간 외운다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이 뒤에 있는 괄호 사실을 외워놔야 돼, 이제. 유리함수는 두 점근선의 교점에 대해서 점대칭이구나. 그리고 그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플러스 1, 마이너스 1인 직선에 대해서 선대칭이구나 라고 이제 기억을 해놓고 계시고. 6번입니다, 이제. 자, 절대값 K값에 따라서 이 유리함수의 모양이 달라지는데 이 K는 이 전체적으로 이제 이 분수식에 곱해져 있는 개수 역할이니까 K가 이 전체적인 Y값에 영향을 주는 요소야. K의 절대값이 커지면은 그냥 이 Y값이 커지지 않겠니? 그러면 이제 이 숫자가 커지면 이제. 그래서 이제 절대값으로 보정을 해서 절대값 K가 커지면은 결국 이 그래프 자체가 큼직큼직하게
양수 그래프 가져갈게. K가 2분의 1일 때, 1일 때, 2일 때 지금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확인해 보시면은 K가 점점 커질수록 이 두 점근선의 교점 여기서 멀어지게 지금 그림이 그려지고 있어. 멀어지게. 그렇기 때문에 절대값 K가 커지게 된다면 두 점근선의 교점 0,0에서 멀어진다라는 거야. 얘가 여기서 멀어지는구나. 0,0에서 멀어지는구나. 그리고 하나 더. 이제 절대값 K가 작아진다? 반대겠죠? 0,0에 가까워진다라고 보는 거지. 0,0에 가까워진다. 0,0에 가까워진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줄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리함수 이제 좀 평행이동을 한 꼴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평행이동한 꼴에 대해서 이제. 자, 평행이동한 꼴로 한번 확인해 보시면, 평행이동. 자, 저 보시면 이제 y는 x분의 k를 내가 x축으로 p, y축으로 q만큼 이동하면은 x 대신에 x 빼기 p가 들어가고 y축으로 q만큼 이동하면은 여기 플러스 q가 붙겠죠, 그죠? 저렇게 평행이동을 하는데 평행이동을 하면은 이제 이런 사실들, 정의역, 치역, 점근선 이런 사실들이 다 바뀌겠지, 이제. 자, 정의역은 원래 분모가 0이 되는 걸 체크하는 거야. 수학에서는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니까 x축으로 p만큼 이동했다. 그 p만큼 이제 이동시켜가지고 그럼 이번에는 p가 아닌 실수라고 적어주는 게 맞겠지. 정의역을 이제. 저 p는 분모가 0이 되게 하는 값인 거죠, 그죠? 근데 치역도 마찬가지 되더라. 이 분수항 자체는 절대 k가 0이 아닌 경우에는 이 분수항은 절대 얘가 0이 나올 수가 없는 값이에요, 얘가 이제. 근데 거기에다가 더하기 q를 하잖아? 그럼 y 값은 q가 될 수가 없다라고 보는 거지. q가 될 수 없다. 치역은 이제 어떻게 보시냐면은 y가 q가 되지 않는 나머지 실수가 가능하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저렇게 이제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 생각해 주시고. 그럼 점근선이야, 점근선 이제. 점근선인데, 자, 항상 점근선 이거야. 분모가 0이 되게 하는 x, p죠, p. 그리고 그 뒤에 상수항이 y에 대한 점근선이야, y에 대한 점근선. 사실 평행 이동한 만큼을 반영하는 거야. 원래 기본 점근선이 x는 0, y는 0인데 p만큼 이동했으면 점근선도 p만큼 이동하는 거. 그럼 q만큼 y축으로 평행 이동했으면 q만큼 평행 이동을 반영을 하는 거야, 결국에 이제. 보시면 여기가 일치한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PP, QQ 일치하는 게 지금 확인이 되시죠? 일치하는 게 저렇게 일치하는 거 확인할 수 있고 다시 얘기하면은 이 유리함수의 정의역 뭘 보는 거라고? 분모가 0이 되는 거. 분모 0 되는 거. 그리고 그때 치역은 이제 이 뒤에 상수항을 보고 정한다는 거야. 요 숫자를 보고 정해준다는 거고. 자, 얘도 마찬가지로 대칭성이 있을 겁니다. 평행이동을 이제 내가 x축으로 p, y축으로 q만큼 이동해주게 되면은 아까 점근선이 x는 p, y는 q였잖아. 그럼 이 점근선의 교점이 p, q겠지 이제. x가 p, y가 q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점대칭은 이제 이 p, q라는 점에 대해서 점대칭을 일단 작용해 줄 겁니다. 점대칭으로 이제. 근데 이걸 좀 더 일반화해주게 되면은 두 점근선의 교점으로도 일반화 시켜줄 수 있어야 돼. 두 점근선의 교점으로. 이렇게 일반화식도 쓰실 수 있어야 되겠고, 이런 식으로 이제 쓰실 수 있으시고, 그 다음에 선대칭입니다. 선대칭 이제. 자, 뭐냐면은 두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고, 이 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풀마 1인 직선. 즉, P, Q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풀마 1인 직선은 이와 같이 나오겠죠. 이 직선에 대해서 선대칭으로 보는 거야. 선대칭으로 이제.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대수시냐면은 이제 얘는 두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고 교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몇이? 기울기가 풀마 1인 직선에 대해서 선대칭입니다. 선대칭 이제. 이런 식으로 일단 잡아주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 뒤에 괄호를 좀 잘 기억을 해놓고 계시기 바랍니다. 괄호가 중요하니까 저걸 기억하시고 밑에 5번. 자, 절대값 K값에 따른 그래프의 모양이야 이제.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아까랑 똑같이 이 분수항의 그 개수거든요 이제 K가. 그게 커지면은 두 점근선의 교점인 P, Q에서 멀어진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건 가까워지겠죠? P, Q에 가까워진다. 된다라고 일단 이렇게 잡아주도록 할게. 이런 식으로 이제 잡아주겠습니다. 이렇게 일단 쓰시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유리함수 이것도 봅시다. 이제 유리함수의 그래프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자, 이번에는 이제 이런 꼴이야. 뭐냐면은 방금 전에는 평행이동으로 표현이 된 꼴인데, 여기서 이 평행이동된 꼴 보시면 x가 분모에만 들어있죠. 지금 얘가 이제. 근데 얘를 이제 통분시켜가지고 통분을 시켜버리게 되면은 이와 같이 분자에도 x가 들어가 있는 꼴이 나오게 되는데, 자, 이 꼴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처리해줘야 되냐면, 우리 유리함수를 이제 그리거나 파악하려면 무조건 이 꼴로 평행이동이 된 꼴처럼 표현을 좀 해줘야 되지, 그게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다면, 분자에도 x가 들어가 있다면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변형을 좀 이제 해줘야 되는데, 변형하는 기본 방법은 이제 무엇이었냐? 기본적으로 저 분자를, 즉 ax 플러스 b 자체를 분모로 나눠주는 게 기본 방법이었어요. 이게 이제 이 나눗셈을 직접 해주십니다. 이 나눗셈을 이제 해보시면은 여기 이제 c분의 a가 들어가 주시게 되니까 얘가 이제 ax 플러스 c분의 ad, 이걸 이제 빼주시게 되는 건데, 이제 그럼 b 마이너스 c분의 ad가 이렇게 나올 것 같아. 이제 b 마이너스 c분의 ad 나올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이거 해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되죠. y는 잡아봐 cx 플러스 d분의 ax 플러스 b, 얘를 좀 변형해주게 되면은 지금 분모를 다 그대로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나머지 자, b 마이너스 c분의 ad,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 목 부분을 이렇게 뒤에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제 목 부분을 이제 저런 식으로 이제 변형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저런 식으로 이제 변형을 이제. 자, 그래서 저렇게 이제 변형을 이제 하긴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제 변형하는지 뒤에서 다시 보고, 자, 얘도 이제 정의역, 치역 한번 확인해 보자. 자, 정의역은 항상 이거 분모가 0이 되는 거 체크를 하면 돼. 분모가 0 되는 거 몇입니까? 마이너스 c분의 t야. 마이너스 c분의 t. 그 놈이 아닌 실수로 잡아주시고, 그 놈이 아닌 실수. 3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치역은 이 x의 개수 보시는 거죠. x의 개수. 그래가지고 이 x의 개수를 보는 이유가, 이 x의 개수 c분의 a가 몫이야. 이 몫이 이 치역에 약간 영향을 주는 수였잖아요. 얘가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치역은 x의 개수 보는 셈이야. 저게 아닌 실수라고 쓰시면 됩니다. 저게 아닌 실수라고 일단 써주시면 될 것 같고, 저게 아닌 실수다.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점근선인데, 자, 이거 방금 전에 요 정의역, 치역 할 때 썼던 저 숫자들을 그대로 활용해 주는 거예요. x는 마이너스 c분의 t, y는 c분의 a라고 일단 이렇게 쓰실 거고요. 이렇게 쓰실 거고, 그 다음에 유리함수, 이거 이제 역함수 구하는 거거든. 역함수 구하는 거. 유리함수, 역함수는 이렇게 기억해놔. 얘네들의 자리 바꾸는 거였어.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된 거 이제. 저 A, D의 자리를 바꾸시고 부호도 바꿉니다. 이제. Y는 저 위에 있던 A가 밑에 부호가 뒤집히고, 아래에 있던 D가 부호가 뒤집혀가지고 위로 이렇게 올라가게 될 거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저렇게 올라가게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저런 느낌을 일단 가지면 될 것 같아. 저런 식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이제 프린트에서 요거 봅시다. 이제 프린트에서 필수페이지 1번을 한번 보시면, 필수페이지 1번. 필수페이지 1번은 이제 다음식을 간단히 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다음식 간단히 하시오. 자, 다음식 간단히 하시오인데, 요거 일단 인수분해 해보자. 인수분해 해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x 플러스 1의 제곱, x 플러스 1을 그대로 쓰시고, 인수분해가 가능하면은 인수분해 해보는 게 수학은 무조건 좋아, 얘들아. 인수분해를 일단 해보셔야 돼요, 이제. 인수분해를 해보셔야 됩니다. 인수분해를 이렇게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약분되는 게 지금 보여? 약분되는 게 이렇게 지금 이제 약분이 되겠죠? 약분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약분이 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약분하고 정리하고 쓰자, 이제. x 플러스 1분의 1, 그 다음에 이제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분의 3, 이렇게 이제 되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되시면, 통분을 좀 해줍니다. 통분을 이제.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로 통분해 보시니까,
통분을 이제 해보시니까 여기서 그 통분을 여기 이제 x-2가 이렇게 들어가 주게 되면은 결국 분모가 같아져 버리니까 x-2에서 3을 빼주는 거야. 이제 3을 빼주시는 거. 그래서 x 빼기 5가 되겠네요. x 빼기 5가 이렇게 나오겠죠. x 빼기 5가 나오게 될 거야. 이게 간단히 하는 거야. 이게 이제 통분까지 해보라 가지고 간단하게 식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통분까지 해서 여기까지 만들어 주는 게 목표고요. 그럼 2번. 요것도 이제 한번 인수분해 묶을 수 있는 거가 있으면 항상 묶어서 해보실 건데, 자 분모 x로 묶어. 2번이야. x에 x 빼기 1. 자 분자 인수분해 할 수 있지. x 플러스 1, x 플러스 2. 분모 x제곱 빼기 4니까 x 플러스 2, x 빼기 2. 자 분자 x 빼기 1이고 분자 x 빼기 1. 이 상태에서 이제 약분 시킬 수 있는 거를 약분을 좀 해보자. 약분을 이제 해보시면은 x 빼기 1 없어지고 x 플러스 2도 이제 없어지고 남는 게 지금 이제 저렇게 두 개만 남네. 분모가 x, x 빼기 2. 분자는 x 플러스 2. 이렇게 하면 낫겠죠. 이렇게 말이지. 자, 이게 지금 최대한 간단히 정리를 해준 거다. 이게 지금 이제 여기서 지금 더 정리할 수 있는 거는 보니까 없죠. 여기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제 이러한 흐름으로 그냥 뭐 인수분해 할 수 있으면 인수분해 하고 약분할 수 있는 거 있으면 약분하고 통분은 수학에 있어서 기본이야 기본. 통분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이렇게 들어가야 돼. 통분해서. 그다음 요 문제 필수예제 2번. 자 봅시다. 이거 필수예제 2번. 자 필수예제 2번은 그 다음 식의 분모를 0으로 만들지 않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저러한 식이 성립할 때라고 지금 돼 있거든요. 저러한 식이 성립할 때 어떻게 풀 거냐면은 사실 통분하면은 답이 나오긴 하거든요. 이제 통분하면은. 근데 통분 말고 우리 그 부분 분수로 한번 해볼게. 1번 방법은 제 그냥 통분시켜버려 가지고 계산해 주시는 거고요. 통분시켜버려 가지고 2번 방법은 쟤를 이제 그 부분 분수로 한번 표현해 보는 거야. 부분 분수로 이제. 나는 요 부분 분수로 한번 쟤를 한번 구해볼게. 부분 분수로. 해보시게 되면은 이걸로 해볼게. 부분 분수 쓰는 아이디어가 분모에 두 개가 곱해져 있을 때 쓰는 건데 큰 수, 작은 수를 먼저 잡아봐야 돼. 얘가 크고 얘가 작지 않니 지금 이제? 큰 수 빼기 작은 수 1분의 1. 그 다음에 작은 수 분의 1 마이너스 큰 수 분의 1. 요 순으로 일단은 기억해 놓고 있자고. 요 순으로 이제. 요 순으로 기억해 놓고 계시고. 뒤에도 마찬가지.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큰 수 빼기 작은 수. 요 순서를 일단 써볼 수가 있지. 자, 그럼 2분의 2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작은 수분의 1 마이너스 큰 수분의 1입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나오시게 될 것. 이렇게 이제. 자, 그 다음에 우변은 잠깐 냅둘게 이제. 좌변을 먼저 정리를 해보고 한번 따져볼 거야. 뭐 이거는 뭐 무시할 수가 있겠죠. 이건 이제. 그 다음에 남는 거 다시 써보시면 x분의 1 마이너스 x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x 플러스 x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x 플러스 3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네. 보니까 나오고 있으니까 이거 소거 되는 거 보이시죠? 소거 되는 게 남는 거는 결국에 이제 뭐 x분의 1 마이너스 x 플러스 3분의 1 뭐 이 정도 나오겠는데 우변의 옆골이랑 이제 일치돼야 되는 거 아니야. x에 x 플러스 3분의 k랑 꼴이 일치되어야 되기 때문에 통분을 여기서 만약에 해주게 된다면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통분하면은 여기 이제 x 플러스 3이 앞에 붙고 여기는 x가 뒤에 이제 붙게 되는 거니까 결국 이거 소거되지 않니? 이렇게 이제 소거가 될 거니까 k가 그럼 몇이야? 3 이렇게 답을 낼 수가 있는 거지. 3 이 정도로 풀어주실 수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분분수가 이제 사실 너네가 처음 접하면 조금 약간 어려운 소재긴 한데 근데 되게 이번 파트에서도 자주 나오겠지만 내년에 이거 되게 많이 나와. 이제 지금부터 좀 적응하고 익숙해져야 돼. 얘는 이제 그렇게 되셔야 될 것이고 필수 이제 3번도 한번 보도록 합시다. 3번 이제 자, 저걸 간단히 하면 이라고 돼 있죠. 간단히 하면 자 이제 분수가 되게 번복되어서 나오고 있어요. 쟤는 뭐 그냥 뭐 딴 거 필요 없어. 그냥 통분이야 이제 쟤는 이제. 근데 통분하는 거 좀 잘 봐줘야 돼 이제. 잘 따라오세요 이거 이제. 자 순서를 잘 따라오시면 얘 통분합니다.
x분의 x 플러스 1로 통분되겠죠, 얘가 이제. 중간 과정 한번 정리해보자, 이제. 자, 현재 저거 이제 x분의 x 플러스 1. 분의 1, 분의 1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거. 분의 1, 분의 1 이렇게 나와 있지. 얘를 그러면은 번분수 처리해줘, 번분수 처리. 지금 요 분자 1이 이렇게 1분의 1로 나오게 될 거 아니야, 1분의 1로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안에 거 곱한 게 분모, 바깥에 거 곱한 게 이제 분자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번분수 처리해 볼 수가 있겠지. 번분수 처리를 해볼 수가 있어.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해줘? 그러니까 항상 수학에서 통분해 볼 수 있는 게 나오면 통분을 해봐야 돼. 얘 x 플러스 1로 통분해 보시게 되면은 x 플러스 1로 x 플러스 1이 분자에도 붙고 분자에 x 플러스 1 더하기 x 2x 플러스 1 그 다음에 전체 분의 1 여기까지 일단 들어가줘야 되겠지. 여기까지 이제 그럼 끝난 거야. 이것도 이제 그 번분수 꼴이니까 안에 곱한 게 분모 바깥에 곱한 게 분자 생각해 보시면 2x 플러스 1분의 x 플러스 1로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답이 그러면은 이제 몇 번입니까? 4번으로 확인할 수가 있지. 4번으로 이제 그냥 반복해서 계속 하면 되는 거야. 반복해가지고 계속 해보시면 되는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필수예제 4번 봅시다. 4번. 자, 비례식과 유리식의 값이 나오는데 자, 먼저 이게 5분의 1일 때 이 값을 한번 좀 이제 구해봐라 라는 문제거든요, 이제. 비례식이 시험에는 잘 안 나오긴 하는데 한번 봅시다. 얘들아, 기본적으로 이거야. 그 지금 문자가 몇 개야, 지금 이 문제는? 문자가 2개. 근데 식이 몇 개야, 지금? 식이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 문자의 개수에서 식의 개수를 빼면 몇이야? 2 빼기란 몇이야? 1. 그 1이 의미하게 되는 게 뭐야? 모든 문자를 특정 한 문자로 표현할 수가 있다, 이 얘기야. 특정 한 문자로 이제. 얘를 크로스로 한번 처리해 보시게 되면은 5x는 x 플러스 2y다. 여기서 x를 넘겨주면은 2y는 4x, y는 2x가 나오게 돼. y는 2x. 이렇게 나오게 돼, 이제. y는 2x가 나오게 돼. 그래서 요거 y 값을 여기다가 넣어주자. 넣어보시게 되면은 4x 제곱이니까 이게 12x 제곱에다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분모가 이제 x제곱 더하기 2x제곱. 결국 얘가 이제 3분의 12에서 4라고 답을 낼 수가 있는 거지, 4 이제. 즉, 그냥 풀어가지고 이거 계산해보면은 그냥 x가 의미가 없게 돼버리는 거 아니야? x 값에 관계없이 답은 나온다라는 거지. 답은 나온다. 이 정도로 그냥 처리해주면 될 것 같아. 이 정도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필수예제 1번으로 한번 넘어봅시다. 필수예제 1번으로 이제. 자, 요건데. 자, 요건 이거야. 자, 얘는 이제 그 책으로 다시 넘어오시면 x가 1이 아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등식이 항상 성립한다라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이걸 일단 분분수로 이제 뭐 해볼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이것도 얘를 이렇게 만들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것도 분분수라고 얘기하긴 하는데 그거는 내가 설명 안 했어. 그냥 쉽게 통분으로 풀어보자. 그냥 통분으로. 그래서 먼저 좌변에 분모를 일단 일치시킵시다. 일치시켜주게 되면은 이제 여기 좌변의 분자에 뭐가 써지게 되느냐? a에 곱하는 거니까 a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a 얘네들을 곱해주니까 그 다음에 플러스 bx제곱 마이너스 bx 플러스 cx 마이너스 c 그냥 바로 전개했어 지금. 그냥 바로 전개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하셔야 되는 습관. 이제 분모, 이제 그 공식이잖아. 곱셈 공식이니까 x세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이제 해줄 거고 분자는 현재 지금 보니까 a 플러스 b x제곱 플러스 a 빼기 b 플러스 c x 플러스 a 빼기 c 이렇게 확인이 이제 되는데 자, 그러면은 지금 이게 이제 저기 나와 있는, 우변에 나와 있는 x세제곱 마이너스 1분의 2x 빼기 3. 이렇게 지금 이제 나와 있단 말이죠, 이제.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여기서 꼴을 맞춰보자. 이제 항상 이게 성립해야 되잖아. 항등식. 그러니까 이 개수가 어떻게 돼야 돼? 여기 2창 없잖아. a 플러스 b가 몇이어야 돼? 0.
1차항 계수인 a 빼기 b 플러스 c가 몇이어야 돼? 2. 상수항 a 빼기 c가 몇으로 나와줘야 돼? 마삼으로 나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저렇게 나와야 되겠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한 문자로 좀 표현해보자. 한 문자로 이제. 자, 지금 a가 다 얽혀 있잖아. 그래서 a로 다 표현을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거야. 모든 문자를 다 a로 표현해보는 게 어떨까.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대입하는 거지 이제. a 빼기 b 플러스 c. 얘가 2니까 여기서 이제 a가 나와. a가 여기서 마이너스 3분의 1 나오게 되고 b가 여기서 그냥 3분의 1 나오게 되고 c가 그 다음에 여기서 3분의 8 이렇게 a를 구해 놓기만 한다면 나머지 문자를 b, c까지 다 찾아버리실 수가 있겠죠. b, c까지 이제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a, b, c 다 구했으니까 이게 그냥 답이 될 거야. 이게 이제 이런 흐름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시 프린트로 필수 5번에 이제 자, 이제 여기 유리함수를 이제 그려보시고 정의역, 치역, 점근선을 한번 확인해보는 문제입니다. 이제 유리함수. 유리함수 그리는 방법을 이제 알아야 돼. 이제 그리는 방법을. 자, 어떻게 그리는지 봐봐. 이제 항상 유리함수에서 가장 먼저 파악하실 거는 얘들아 그 점근선 파악이 먼저야. 점근선 파악이. 점근선을 먼저 파악을 하세요. 점근선을. 이 점근선만 파악해 놓게 되면은 유리함수 그림 그리는 거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정의역, 치역까지 한 번에 다 해결할 수가 있어. 왜 그러냐? 1번부터 해볼게. 1번은 지금 보시면 얘들아 이거 지금 분모가 0 되는 거 있지? 분모가 0이 되도록 하는 x의 값이 지금 1이죠. 1. 1이고 뒤에 상수항이 지금 이제 y에 대한 증분선이 얘들아 이제. 그래서 x는 1. 그 다음에 이제 y는 2라는 이러한 점근선을 일단 확인을 먼저 할 수가 있어. 저 점근선을 이제 확인을 해. 확인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 봐봐. 그 다음에 이 유리함수가 몇 사분면에 그려지는지를 파악하셔야 되는데 점근선 기준으로 잡을게. 점근선 기준 이제 1, 3, 4분면이면 여기하고 여기고 이제 2, 4, 4분면이면은 여기하고 여기로 이제 그림이 그려지는데 이건 점근선 기준일 때 얘기하는 거야. 근데 지금 봐봐. 분수항의 부호 봐봐. 분수항의 개수가 몇이야? 1이야. 이 x 앞쪽 부분의 개수가 1이야. 1 이제. 1분의 1이니까 1이야. 그러면은 양수니까 1, 4분면 3, 4분면에 그려야 되는데 여기서 뭘 신경 써줘야 돼? y 절편의 위치가 중요한 거야. 함수를 무턱대고 그리는 게 아니라 x쪽보다 위에 그려지느냐 아니면 밑에 그려지느냐 아니면 원점을 지나느냐 이런 것까지 디테일하게 다 확인을 해야 된다고. 이런 것까지. 그러면은 지금 이제 확인해 봅시다. 자, y절편 확인하는 거니까 x에 0을 넣어봐야 돼. 0. 이거 0 들어가면 몇이야? 0 들어가면은 마 1 더하기 2 하면 몇 나오죠? 그냥 1 나오죠? y절편이 양수로 그어지는 게 맞다. 이렇게 양수로.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어져야 된다. 이런 그림이야. 이런 그림이지. 현재. 이런 그림이신 거고 그래서 정의역, 치역, 점근선의 방정식 한번 다 써보도록 할게. 정의역, 치역, 점근선의 방정식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얘네들. 확인해 보면은 정의역은 이제 뭡니까? 정의역은 x값의 범위, 치역은 이제 y값의 범위인데 그 x, y값의 범위는 이 점근선에 해당되는 요 1, 2가 베이스로 돼서 구해진다. 점근선 먼저 쓰시면 x는 1, y는 2인데 그럼 정의역은 어떻게 되느냐? 이 유리함수가 점근선이랑 안 만난다라고 했잖아. 이 유리함수는 얘랑 안 만나잖아. x는 1이라는 점근선이라. 유리함수는 x가 1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니까 그 1을 제외해 줘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치역도 마찬가지로 이 유리함수가 y는 2라는 점근선이랑 만날 수가 없으니까 2를 제외한 나머지가 다 가능하겠다라고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쓰셔야지만이 올바른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써주셔야지만이. 아시겠죠? 자, 이거를 이제 밑에 2번도 한번 좀 해보도록 할게. 밑에 2번도 이제. 2번도 똑같이 한번 해보시면.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이겁니다, 이제. 뭐냐면, 지금 정의역, 치역, 점근선도 확인해 보기 전에, 자, 점근선부터 먼저 확인을 해주라고 했는데, 자, 얘 봐봐.
자, 이렇게 이제 분자에도 x가 있는 꼴. 아까는 분자에 x가 없는 꼴이고 이번에 분자에도 x가 있는 꼴이잖아. 이거는 일단 점근선 파악은 바로 할 수 있어. 분모가 0 되는 거. 마 1이야. 그리고 그때의 x의 개수. 분수항의 x의 개수. 1분의 마 2 해가지고 점근선을 일단 저렇게 마 1하고 마 2라는 거는 먼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 1하고 마 2. 마 1하고 마 2를 내가 먼저 그을 수가 있어. 마 1하고 마 2를 이제. 여기 먼저 그을 수가 있어. 이렇게 이제 그어주실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유리함수가 어디에 그려지는지 확인해 줘야 되는데, 얘들아 얘는 변형을 좀 해놔야 되거든. 변형하는 방법 내가 아까 분자를 분모로 뭐 나누는 거 보여드렸지만은 그걸 빨리 하는 방법을 내가 얘기했지. 어떻게 하라? 라고 이제 말씀을 내가 이제 들었냐면은 어떻게 하라? 얘들아 분모가 0이 되는 x 몇이야 이거? 마 1이지. 그거를 분자에 대입해. 몇이야 그러면? 자, 먼저 분모가 0 되는 x 마 1을 대입하면은 2 빼기 3이니까 마 1. 그 다음에 x의 개수 뭐야? x의 개수. 마 2가 이 뒤에 상수항으로 빠진다고 이제. 이게 분자를 분모로 나누었을 때 이렇게 나오게 돼서 분수항의 개수가 1분의 마 1이죠? 1분의 마 1. 그렇기 때문에 2, 4, 4분면의 그림이 그려진다. 2, 4분면, 4, 4분면의 그림이 기본적으로 그려지게 된다. 얘는 y절편 이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래서 이 정도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걸 토대로 정의역, 치역, 점근선까지 해봅시다. 정의역, 치역, 점근선까지 한번 확인해 보시게 되면은, 점근선 확인해 보시면은, 자, 얘는 이제 이렇게 되죠. x바, y바. 자, x에 대한 점근선은 몇이야, 얘가 지금? x는 마 1, y는 마 2가 그 점근선 2였고, 저 점근선 2였고, 그 다음에 정의역 봅시다. x가 그러면은 그 마 1이 아닌 실수로 이제 나와줘야 된다는 거죠. 마 1이 아닌 실수. 치역도 y가 마 2가 아닌 실수로 나와줘야 돼. 이런 식으로 나와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되시겠죠?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잠깐만 좀 끌었다 갑시다. 자, 필수제 7번인데, 자, 유리함수의 그래프가 저 3,1을 지나고, 점근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두 가지로 나와 있대. 마이하고 3이래. 이때 A, B, C의 합을 이제 구해주는 문제인데, 자, 얘는 이 점을 지나니까 대입할 수가 있어. 대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점근선을 알려줬으니까, X에 대한 점근선. 자, 분모가 0이 되게 하는 X 값입니다. 분모가 0 되는 거. y에 대한 점근선, 그 x 앞에 개수를 이제 보는 거였어. x 앞에 개수를. 그래서 1분의 a가 1이다라고 이제 3이다라고 놓으셔가지고 여기서 c가 2가 나오고 여기서 a가 이제 3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식으로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나오게 될 것. 그랬을 때 이제 a, b, c의 합 a 플러스 b 플러스 c 구해주는 건데 일단은 3,1을 이제 여기에 대입을 또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3,1까지 만약에 대입이 들어간준다라고 치면은 이제 1은 3 플러스 C분의 저기 이제 3 들어가니까 3A 플러스 P 3A 플러스 잠깐만 이 C도 미리 결정하자 3A 플러스 P 이렇게 이렇게 나오겠지. 분모 5니까 양변에 5 곱해 주셔가지고 B가 아예 결정되겠죠. 마이너스 4로 결정되네 B가. 이 세 개 다 더해주면 몇 나와? 1 나오는 거 맞네 1. 1번으로 답을 낼 수가 있겠죠. 1번으로. 이 정도로 그냥 풀어주시면 될 것 같다. 이 정도로 해주시기 바라고.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요 책으로 넘어오십니다. 책으로 이제. 자, 이게 필수에 이제 쭈루룩 이제 풀어볼게, 이제. 자, 요 문제 봅시다. 2-1번입니다. 2-1번. 2-1번인데. 자, 저 함수가 있대. 유리함수가 y는 x-1분의 2라고 되어 있는데 자, 저 함수를 자, x축으로 1,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해주게 되면은 자, 얘랑 완전히 겹쳐진대. 얘랑 이제 겹쳐진다라고 해서 상수 ABC에 대해서 ABC의 합을 이제 구해주라는 거예요. 이제 ABC 합을 구해주라. 자, 평행 이동 해봅시다. 이제 x축으로 1, x 대신에 x 빼기 1 들어가야 되겠지 이제. x 대신에 x 빼기 1 들어가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상수항에다가 요 y축 평행 이동 마이너스 2까지 반영을 해줄 거야. 마이너스 2까지. 요거까지 반영해 주시고
근데 얘가 어떻게 되느냐? 얘랑 완전히 겹쳐진대. 얘랑. 자, 얘랑 완전히 겹쳐지니까 쟤네 둘은 같은 식인 거야. 꼴 자체를 보시면 얘는 지금 평행이동한 거 분자에 x가 없죠. 하지만 저기는 분자에 x가 있잖아. 얘가 이제. 그렇기 때문에 꼴을 똑같이 맞춰주기 위해서 통분을 한다. 얘를 통분을. x-2로 통분을 들어가시면 여기 x 빼기 2가 곱해지는 거니까 얘를 이제 전개해주면 되지 않을까? 전개를 이제. 마이너스 2x 플러스 6. 그 다음에 이제 x-2. 이렇게 나오게 돼, 이제. 이렇게 이제. 자, 그래가지고 여기 ABC 합을 이제 구해줘라라고 돼 있는데 이렇게 식을 변형했으면은 ABC 찾을 수가 있죠? ABC를 이제. 자, A가 몇이냐? A가 마이너스 2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B가 몇이냐? B도 마이너스 2고요. C가 6이야. C가 6 이제. 다 더해서 2라고 답을 내주면 되지. 2. 이렇게 답을 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꼴을 똑같이 맞춰줘야 되는 거야. 꼴을 이제 똑같이 맞춰주셔야 되고 이게 밑에 2-2도 한번 해봅시다. 2-2도. 2-2도 보시면 자, 다음 보기 함수 중에서 평행 이동했을 때 얘랑 완전히 겹쳐지는 걸 찾으라. 잘 봐야 되더라. 평행 이동을 해도 변하지 않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 유리함수 기본꼴이 이거거든요. 이제 기본꼴. 평행 이동을 하면은 x 대신에 x 빼기 모시게 그 다음에 이제 y 대신에 y 빼기 모시게 해주게 되면은 평행 이동하면은 바뀌는 부분들이 있지만 분모가 좀 바뀌던가 상수항이 바뀔 거 아니니까? 하지만 안 바뀌는 부분이 어디야? 이 k. 분수항의 개수는 절대 안 변해, 얘가 이제. 얘는 불변이야, 불변. 얘는 절대 안 변하니까, 그러면 얘는 이제 안 변하는데, 이제, 여기서는, 봐봐. 여기서는, 이게 이거야. 이 2분의 1이 약간 요렇게 들어간 느낌. 이런 식으로 들어간 느낌처럼 생각해 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들어간 느낌으로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분수항의 개수가 몇이야? 2분의 1처럼 보는 거야. 2분의 1처럼. 그래서 분수항의 개수가 2분의 1인 거를 보라 이거지. 그럼 봅시다. 기억 리을부터. 근데 이거 뭐 변형할 필요 없어. 자, 기억 봐봐. x 앞에 개수 봐. 2분의 1이지. 그러니까 이 꼴이 되는 거야. 기억이 맞다. 니은 봐봐. 얘들아, 얘는 분수항의 개수가 이거다. x 앞쪽을 보니까 이거 1분의 마일이야. 분수항의 개수 여기다 뒤에 쓸게. 안 맞지? 얘는 이제? 틀렸다. 자, 티귿. 자, 이거 변형해줘야 됩니다. 티귿 리을은. 변형해주시면 y는 x-3분의 1 플러스 2.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겠고, 이제. 자, 그러면은 얘는 분수항의 개수가 몇입니까? 1이죠, 1? 1이니까 얘는 이제 틀렸네. 얘도 이제. 틀리셨고, 이제. 자, 그 다음에 리을입니다. 리을 이제. 자, 리을 잘 봐야 되더라. 이거 변형해주게 되면은 분모가 0 되는 거 2분의 1이거든? 2분의 1을 분자에 넣으시면은, 잘 봐. 이거 1-2x. 보통 이제 내림차순이라고 해가지고 차수가 큰 게 맨 앞에 오고 차수가 작아질수록 뒤에 오게 배치를 하는데 그럼 얘는 정렬을 다시 해볼게. 정렬 순서만 뒤집어 놓고 분모가 0 되는 거 2분의 1 분자에 대입하면은 마일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x의 개수가 이거야. 마이분의 2야. 이렇게 써야 되는 거야. 이렇게 이제. 이렇게. 그럼 이때 x의 개수 뭡니까? 플러스 2분의 1로 보는 거야. 이거 이제. 플러스 2분의 1로. 그래서 얘는 이제 되네? 우리 2분의 1 찾는 거 아니었습니까? 2분의 1 찾는 거? 2분의 1. 그러니까 리을 같은 거 조심해야 돼. 이제. 저거 1 빼기 2x니까 조심해 주시기 바라고. 기억 리을이겠죠? 자, 필수제 3번입니다. 3번. 3번 보시면 자, 얘는 이제 유리함수의 대칭성 관련된 문제인데 자, 저 유리함수의 그래프가 저 마일, 2를 지나면서 이 두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래. 두 직선에 대해 대칭. 자, 유리함수가 일단 이 점을 지난다. 대입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잘 들어. 유리함수가 어떤 직선에 대해서 대칭했냐면은 이 두 직선이 애초에 이렇게 나오면 기울기 1 마일이야. 두 점근선의 교점을 둘 다 지나야 돼. 그러니까 얘도 두 점근선의 교점 지나야 되고 얘도 두 점근선의 교점. 두 직선이 어떤 한 점을 동시에 지나야 돼.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은 두 직선의 교점이
두 점근선의 교점인 거야. 두 직선의 교점이. 그러니까 얘네들이 뭐 해주면 돼? 연립하는 거야. 연립해줘. 그럼 몇이야 이거? x가 몇 나오니까 이거? 마4 나오나 마4? x가 마4 나오고 y가 이제 마1 이렇게 나오게 될 것 같거든 이제. 저게 뭐야? 두 점근선의 교점. 곧 각각이 점근선이야. 각각이 점근선. 각각이 점근선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x에 대한 점근선, 자 분모가 0 되는 거였죠. 마4 플러스 a가 0이다라고 해서 a가 4가 나오는 것 같고, 그 다음에 y에 대한 점근선입니다. 이거 마1인데 이거 x의 개수로 한번 해볼 수 있잖아. x의 개수로. b죠. b. 1분의 b, x의 개수가 곧 y에 대한 점근선 마1이니까 b가 이제 마1이다라고 일단 놓도록 할게. b가 마1. b가 마1이고 이제. 자,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a, b가 확인이 됐고 마1, 2 지난다라고 했으니까 저거 한번 대입해 볼게 이제. 마1, 2를. 자, y에 2 넣고 x에다가 이제 마1을 넣어보시게 되면은 자, 마1 플러스 a. 마1 플러스 a.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bx 플러스 c인데 자, 마1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p. 그 다음에 플러스 c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분모 3을 양변을 곱해주니까 2, 3은 6 해가지고 C가 여기서 5가 나오는 것까지 확인해 볼 수 있네. C가 5가 나오네. C5 나오게 되겠죠. C가 5. 끝났네 그러면. 자 이제 저 함수 완성됐네. 자 따라서 y는 저 함수 fx가 쓸게. 따라서 fx는 무엇이냐? fx는 자 x 플러스 a분의 자 그 다음에 그 bx 플러스 c니까 bx 플러스 c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나오게 돼. 이런 식으로 남게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fx 완성됐으니까 이제 뭐 해주면 돼 이제. 자 이제 f 인버스에다가 3분의 7을 넣으래 이제. 3분의 7을 이제. 우리 그 합성함수 역함수 파트에서 많이 했지만 저거 구하려면은 여기에다가 3분의 7을 넣는 게 아니라 얘가 3분의 7이 나오게 하는 거를 넣는 거지, 그지? 그래서 크로스 때려서 계산해. 위에 거부터 마이너스 3x 플러스 15랑 7x 플러스 28이다라는 거니까 여기서 x 한번 구해볼게 바로. x가 아마 마이너스 10분의 13이라고 일단 답을 내는 거야. 답은 일단 요겁니다. 마이너스 10분의 13으로 답을 내줄 거야. 저렇게 내기는 하는데 하나 더 얘기할 게 있다면 그 역함수를 직접 구하는 것도 어렵진 않아. 왜냐면은 이거 역함수 구하는 거 말씀드렸지? 얘네들이 개수끼리 자리 바꾸고 부호도 뒤집으라. 그러면은 마1이 내려와가지고 그 인버스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마1이 내려와서 플러스 1. 그 다음에 이제 4가 올라가니까 이제 마이너스 4x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면은 결국 여기다가 이제 뭐 하라는 거? 3분의 7을 넣으라는 거니까 얘 직접 구해가지고 3분의 7을 넣어도 이제 가능은 하다. 뭐 3분의 7 넣으면은 여기 통분해서 3분의 10 요거 이제 마이너스 3분의 28 플러스 5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아마 똑같은 답 나올 거야. 해보면 이제. 근데 그래도 이렇게 푸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 이렇게 푸는 게. 근데 역함수 구하는 방법도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이제 이렇게 역함수를 구한다. 기억하시고. 자 이제 4번 봅시다. 4번. 유리함수의 성질. 자 보시면 자 저 유리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 자,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을 이제 있는 대로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죠. 옳은 것은 이제 자 보시면 자 기억 일단 하기 전에 유리함수를 좀 식변형을 좀 해놓고 한번 해보자. 자 y는 지금 봐봐 분모가 0 되는 x 3이죠. 3을 분자에 대입해버리게 되면은 자 이제 x 빼기 3분의 마이너스 2고 그 다음에 이제 x의 개수 b 끄집어내보자. x의 개수 b 마일이지 마일. 이런 식으로 식 정리 가능하니? 이런 식으로 이제 식 정리 가능하겠지. 저렇게 이제 해주셔야 되는 것이고 저렇게 이제 자 그 다음에 다음 보기 중 자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라고 돼 있어.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 자 이제 여기서 확인해 봅시다. 점근선 먼저 생각해 보시면 분모 0 되는 거 뒤에 상수항으로 볼 수 있잖아요. 이제 3하고 마일이 점근선. 일단 니은이 맞고 그리고 기억도 맞지. 3, 3 똑같잖아.
여기 마일 똑같잖아, 이제. 그지? 그러니까 이제 기역도 덩달아서 맞게 되는 거겠지. 기역도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디귿입니다, 이제.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냐. 이게 대칭이 되려면 두 직선이 이 두 점근선의 교점인 3,마일을 지나야 되는데 대입해봐. 여기 3 넣으면 마일 문제없고 여기도 3 넣으면 마일 문제없이 잘 나오니까 디귿도 맞다라는 거예요, 이제. 디귿도 맞다. 그러니까 디귿은 이제 어떻게 이제 원래 확인하는 거냐면 두 점근 저 두 직선이 주어져 있으니까 쟤네들을 연립했을 때 XY 나올 거 아니야. 그 XY가 요네들에 해당이 되어야 맞는 거지, 그지? 조금 거꾸로 생각해서 이거를 대입해서 저식이 성립하는지로 거꾸로 확인한 거예요, 이제. 그것도 문제 없죠. 자, 리을은 그 모든 사분면을 이제 지나는지를 이제 확인해 보시려면은 모든 사분면 x가 3 나오시고 그 다음에 이제 y가 지금 마이너스 1이 너무 좁다. 넓게. y가 지금 이제 마이너스 1이 지금 나오니까 분수항의 이 개수가 음수지, 음수. 점근선 기준 2, 4, 4분면에 그릴 건데 여기 그리고 여기 그림 그릴 때 여기 그리실 때 봐봐. y절편 필요해, y절편. x에 0 들어가. 참고로 얘들아 y절편 구할 때는 x에 0 넣으면 되는 거잖아. 뭐 0 넣으면 계산 되겠지. 근데 내가 아마 방학 때 수업할 때 얘기했어. y절편은 지금 이거 변형하기 전의 식이고 변형한 후의 식인데 내가 y절편은 변형하기 전의 식에다 넣는 게 좋다고 했거든. 왜냐? 야, 여기에 x 0 넣어봐. 3분의 2 빼기 1 이거 계산해야 되잖아. 근데 여기다 넣어봐. 이거 x 0 들어가면은 바로 뒤에 게 답 아니야? 마 3분의 1 바로 나오지 않네? 조금 더 편하고 빠르지 이제. 그러니까 y절편이 지금 마 3분의 1이 나오니까 음수니까 이렇게 여기 마 3분의 1 이렇게 지나는 게 맞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확인을 하는 게 자, 절편은 변형하기 전의 식에다가 대입하는 게 편해. x절편이든 y절편이든. 자, y절편 x에 0 들어가니까 이제 요 뒤에 요거만 보면 되잖아. 자, x절편 어떻게 하는지 알아? x절편? y에 0 들어가야 되잖아. 이 자체가 0이 되려면 얘들아 분수식이 0 되려면은 분자가 0 돼야 돼. 그냥 분자 0 되는 거 x 찾으면 돼. 분모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지. 1 바로 나오지 이제.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는 게 이제 낫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 2, 4분면 안 지나는 것 같은데? 그림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리을이 틀린 설명이죠. 리을은 틀렸다. 라고 보시고. 자, 미음. 자, 평행이동을 하는 거냐? 얘를 한번 평행이동 해보자. y는 x분의 2인데 x축으로 3. x 대신에 x 빼기 3. y축으로 마일. 자, 이렇게 이제 평행이동을 해주는 것인데 지금 평행이동 저거 시킨 식 보니까 부호가 달라. 틀린 거. 너는 탈락.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필수이제 5번 한번 봅시다. 5번. 5번이고 자, 이제 유리함수 이거 보시면 자, y는 자, 모시기의 함수가 그려져 있을 때 ABC를 구해주는 문제인데 자, 이게 이렇게 한번 해보자, 얘들아. 이렇게 해볼게. 점근선이 먼저 확인이 돼. x는 마이너스 1이 점근선이고 y는 2가 또 점근선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또 있다? 그 지나는 점이 여기 몇 컴마 몇인 것이야, 이거? 몇 컴마 몇? 마이너스 2,0을 지나는 거, 현재. 마이너스 2,0. 얘를 지금 지나는 겁니다. 마이너스 2,0을 지금 지나는 거야. 그럼 이것들로 이제 우리가 저 유리함수 한번 해보자. 분모가 0 되는 거죠, 이거? x에 대한 점근선은? 분모가 0 되는 거니까 a가 지금 이제 1이 나오게 되는 것 같고 a가 1이고 y는 2도 해볼게. 저거는 이제 x의 개수를 따지는 거지. x의 개수. b죠, b. 1분의 b가 2라는 거니까 b가 이제 2.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나는 점. 저거 마이너스 2,0 이제 대입해볼 차례 아니야? 요거 대입해봅시다. 저 유리함수 대입해보시면 0은 해주는데 이제 0은 마이너스 2 대입해보시니까 자, 이제 마이너스를 대입합니다. 마이너스 2 플러스 a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2b 플러스 c 마이너스 2b 플러스 c 결국 이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들아 결국 이거 분자가 0 되는 거야. 분모 신경 안 써도 된단 말이야 이거 이제. 그러니까 C가 몇이어야 되겠습니까? 4라고 확인이 되는 거야. C가 4. 분모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 이제. 그러니까 이제 제곱해서 더해주니까 1, 4, 16 더하니까 21이라고 답을 내주면 될 것 같아. 21. 이렇게 답을 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유리함수의 최대 최소 이제 보시면, 자, 요것도 이제 어렵진 않아 이제 보시면, 자, 저 유리함수가 지금 x의 범위가 지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마일부터 2까지 해서 저 함수의 최대값이 4, 최소값이 b라고 지금 주어져 있잖아요, 그지? 그때 이제 뭐 a, b를 뭐 구해주라라는 문제인데, 일단은 얘들아 그 이 유리함수가 그 두 가지 가능성이 있잖아요. 이제 그 1, 3, 4분면에 그려지느냐, 이거 k가 양수일 때고, 그 다음에 이제 2, 4, 4분면에 그려지느냐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k가 음수일 때도 이제 있었잖아요, 그지? 음수일 때 이것도 있었는데, 그런데 이게 이 특징이 있어. 분수항의 개수가 양수면 이게 감소하는 모양 아니니? x가 증가할 때 y가 감소하지 않니? 그러니까 얘는 약간 감소하는 함수 형태인 것이고, 그럼 얘도 봐봐. 얘는 분수항이 음수면은 2, 4, 4분면 이거 증가하는 식으로, 올라가는 식으로 함수가 그려지잖아. 올라가는 식으로. 가장 먼저 파악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저 유리함수가 과연 분수항의 부호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먼저 판단을 해야 돼. 그러니까 식 변형 들어가야지, 저거 이제. 변형 들어갑니다. 자, 분모가 0 되는 거, 마 2지? 그거를 분자에 대입할 거야. 그럼 x 플러스 2분의 해주신 다음에 마이를 분자에 대입해 보시게 되면은 얘가 a 빼기 6이 나오게 될 것 같아. a 빼기 6이. 이렇게 나오시게 될 것 같고, a 빼기 6. 그 다음에 이제 x의 개수 끄집어 내자. x의 개수 이제 3이죠, 3. 이렇게 할 수 있니?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자, 여기서 생각해 보죠. 지금 a가 6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있지 않니? 단 a가 6보다 크다. a가 6보다 크면은 얘는 부호가 뭐야? 양수. 분수항의 개수가 양수니까 이 케이스야, 이 케이스. 이 케이스야. 너네는 이 케이스를 머릿속으로 떠올려가지고, 이거 감소하는데? 감소하면은, 얘들아, x가 크면은, 다시. x가 크면은 점점 그 함수값이 작아야 되니까, 이렇게 매핑이 돼야 돼, 이렇게. x가 작으면 오히려 최대가 나와줘야 되는 식으로 저렇게 반대로 매핑이 돼야 되지 않니? 반대로. 무슨 말인지 되십니까? 반대로 매핑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뭘 대입해야 최대가 나오는지 한번 생각해보자. 마이를 대입해야 4가 나오네. 마이를 대입해야. 그럼 마이를 한번 대입해보자고. 이제 마이를 대입해봅시다. 그러면 x가 마1일 때 최대값이 4인데 그게 무엇이냐? 마1 플러스 2. 그 다음에 나는 대입을 였다 할게. 마3 플러스 a. 이거 풀어주면 되겠지. 분모가 현재 1. 그러니까 4가 마3 플러스 a다 라고 해주셔가지고 a가 여기서 7 나오네. 7. 7이다라는 거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대. 7이구나. 그리고 자, 이제 최소도 확인해 봐야 되는데 최소는 x가 가장 큰 거 2를 대입해야 최소가 나와. 최소는 이제 2 대입해 보시게 되니까 저 식에다 2 대입합니다. 자, 2 플러스 2분의 그 다음에 이제 3이 6 플러스 a. 3이 6 플러스 a 해주시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4분의 13 나오지 않네. 4분의 13 이제 이렇게 나오지 않네. 얘가 그럼 b겠네. 얘가 b. 근데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맞나? 맞습니까? 이거 지금? 틀린 게 없죠 지금? 뭔가 숫자가 지금 3x 플러스 a. 잠깐만. x에다가 이제 마일 들어갔을 때 아까 제가 4가 나왔고 없어지고 마3 플러스 a 해가지고 얘가 a가 아까 7 나왔고 그 다음에 x에 대해 큰 거 1을 넣었을 때 6 플러스 7 그 다음에 이제 4분의 14 지금 맞나요 지금 이거? 틀린 거 없죠? 그럼 이제 a 빼기 4b 계산해 주는 거니까 a 빼기 4b가 7 빼기 13에서 그러면은 마이너스 6 나오니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으로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확인해 주실 수 있겠고, 그래서 유리함수의 최대 최소는 먼저 저 분수항 k지 k. k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먼저 판단을 먼저 해줘야 돼. 판단을 하고 감소한다. x가 작아야 최대가 나오는 거. 뭘 매핑해야 될지를 잘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자, 난이도가 이제 조금씩 올라갈 거예요. 이제 난이도가 이제 7번입니다. 7번. 7번은 자 보시면 자, 두 집합이 있어. A, B가 있는데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래. A 교집합 B가 공집합. 그랬을 때 실수 ML 값의 범위를 이제 구해주라라는 얘기야. 실수 ML 값의 범위. 자, 쟤는 이제 저 유리함수를 먼저 변형을 먼저 해봅시다. 이제 분모가 0 되는 거 1이니까 그거를 분자에 대입해버리면 3. 그 다음에 더하기 2. 이렇게 유리함수 변형 좀 해 놓으시고 변형을. 이 유리함수랑 저 직선하고 뭐 요렇게 돼야 된다 봐. 요렇게 이제. 요게 무슨 의미야? 의미가? A, B의 교집합이 없다는 얘기죠. A, B가 각각 이제 유리함수 직선인 거잖아. 이거 두 함수의 교점이 없다라고 보는 거야. A, B가 이제 그 유리함수, 그 다음에 그 1차함수 위에 저 말이는 이제 교점이 없다라고 인식하는 거야, 이제. 교점이 없다라고 인지하는 거야, 이건 이제. 교점이 없도록 하는 M의 범위가 무엇일까? 라는 걸 찾아주시는 건데, M의 범위. 저 유리함수 그려넣자. X는 1 점근선, 그 다음에 이제 Y는 1 점근선이야, 이제. Y는 1 점근선이지. Y는 1 점근선인데, 자, 여기서. 자, 실수의 M의 값의 범위를 구하래. 먼저 유리함수 완성을 좀 해놓자. 자, 분수항의 양수니까 1, 4분면, 3, 4분면의 그림이 그려지겠죠? 자, Y좌편 체크해줘야 돼. X 0 들어가니까 Y좌편 몇이야? 0 들어가면은 마 1 나오죠, 마 1. 마 1 나오니까 이렇게 이제 밑으로 지나는 게 맞는 것 같고, 밑으로 지나는 게. 이런 식으로 지나게 되겠고. 그 다음에 요거 있지, 요거. 자, 요거 이제 Y는 mx 더하기 2 나와 있잖아, 그지? mx 더하기 2. 자, 0,2를 항상 지나면서 기울기가 m으로 이제 미정인데, 교점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잖아. 교점이 없어야 된다. 교점이 없으려면 도대체 어떻게 돼줘야 되나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생각해봐. 기울기가 이제 음수인 상태부터 생각해야 하는데, 기울기가 엄청나게 작으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이 그려질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얘가 지금 밑에서 여기 한 점에서 만날 수가 있거든, 이제. 이 상태에서 기울기를 크게. 여기서 기울기를 크게 하는 거는 반시계로 도는 겁니다. 반시계로 이제. 애초에 직선의 기울기가 커지는 게 반시계 방향이었어, 반시계. 커지게 하면 어떻게 돼? 안 만나게 되는 순간을 만들 수 있지. 더 커져버리게 했을 때 기울기가 0일 때까지는 교점이 없게 만들 수 있어. 근데 여기서 기울기가 양수가 되는 순간 어떻게 돼? 교점이 무조건 생길 수밖에 없거든. 양수면은 교점이 무조건 생겨요. 양수면 이제. 이거 무조건 생기거든. 노란색은 절대 안 되는 기형이야.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이 기울기가 엄청나게 작았을 때는 여기서 내가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한 점에서 이제 만날 수가 있다라고 내가 아까 여기서 뭐 얘기했는데, 이게 더 회전시키면은 안 만나는 순간이 있다라고 했잖아. 그 경계를 찾아야지, 경계. 그 경계가 어떨 때이냐? 먼저 유리함수와 이 직선하고의 교점을 이제 확인하고 싶으니 교점에 대해서 둘이 연립해줘야지, 연립. 같다라고 둬야지. 이렇게 둬야지. 저렇게 두시고. 그 다음에 이 소거시킬 수 있고. 양변의 분모를 곱해. mx, 그 다음에 x-1. 이렇게 이제 들어가시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이제 전개를 해. 전개해 보시게 되면은 mx 제곱 마이너스 mx 마이너스 3이 0이다. 는 0이다라고 이제 써보실 수 있겠죠. 저렇게 이제.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뭐 하느냐. 얘들아, 결국 이게 항상 이게 접할 때가 있어. 접할 때가 이제 이게. 그래서 얘가 어떤 순간에 존재하냐면은, 자, 봐. 접할 때. 이런 순간이 있어요. 이런 순간.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렇게 접하는 순간이 있어. 접하는 순간. 접하는 거는 우리 판별식이 몇이다라고 하죠, 이거? 0이다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판별식이 0이다라고 해주셔가지고 b제곱 마이너스 4ac로 해주셔가지고 얘가 이제 0이 되도록 하는 m을 한번 찾아본다. m 값이 몇이야, 이거? 0하고 마이너스 12가 나오지만, 자, 이거 이해 잘 해야 되더라, 이제 이거. 우리는 이때를 찾는 거야, 이때를. 이때 기울기가 몇이라는 거, 이거? 마이너스 12란 얘기거든,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2니까 일단 마이너스 12일 때는 접해. 교점이 있어. 그때보다 기울기가 더 커지면은 교점이 없는 거예요, 이제. 답은 어떻게 쓰시냐면은 마이너스 12 때는 교점이 있으니까 제외하고
0일 때는 교점이 없으니까 0일 때는 등호가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풀어줘야 돼. 이렇게 이제. 이렇게 풀어주셔야 되는데 자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있다고라는 애들이 있어. 항상 매번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청개구리처럼 내가 하라는 대로 안 하고 이딴 식으로 하는 애들이 있어. 나름 생각한답시고 교점이 없네. 그럼 이 2차 방정식이 실근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판별식이 음수네? 이런 정신 나가는 짓을 하는 사람이 있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얘들아. 이게 아니야. 교점이 없는데 실근이 없는데 왜 이거 안 되나요? 판별식이 음수면 허근이니까 실근이 없는 거잖아. 그럴싸해 보이잖아. 얘들아 너네가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항상 모든 그 문제를 풀 때에는 최고차항 기수가 미지수인 게 있으면 항상 신경 써야 돼. 이게 가능하려면 이게 2차 방정식에서 판별식을 쓰는 거잖아. 최고차항 계수가 0이 아니라는 전제 하에 하는 거야, 이거 얘들아. 기본적으로. 이 전제 하에 하는 거라고, 이제. 이 전제 하에. 그래서 애들이 정신 나가가지고 이제 이거 풀면은 이게 사이범위 나오거든? 이게 답이다. 가장 흔한 오답이 이거라고. 가장 흔한 오답이. 그런데 m이 0일 때 이거는 이 2차 방정식으로 확인하는 게 아니라 그래프 기하적으로 해석해야 돼. 이 2차 방정식은 m값이 0이 아닐 때만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거고 m값이 0일 때는 별도로 확인해 줘야 되는 거야. 별도로. 그래서 그래프를 꼭 그려가지고 풀으셔야지 이렇게 얘기해도 한 명쯤은 이제 그래프 안 그리고 이딴 식으로 하는 사람 한 명씩 있을 것 같은데 하기만 해봐 이제. 내가 한 명 잡을 거야 내가 이제.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자 난이도를 더 올려봅시다 이제. 8번. 얘는 난이도가 좀 다시 줄어들었어. 자, 봅시다, 이거. 8번인데. 자, 이거는 되게 쉬워.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얘가 이제 지금 뭐 하시는 거냐면. 자, 이제 유리함수가 있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상수 A, B의 값을 지금 이제 구해주라라고 지금 이제 나와 있거든, 이제. 상수 A, B의 값을 구해주라. 나와 있는데. 자, 제가 이제 4,1을 지금 이제 지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4,1을 이제 지난다라고 되어 있어. 자, 4,2 대입해 볼 수 있죠? 근데 또 봐봐. F는 F 인버스이다 라는 정보도 지금 주어져 있잖아. F는 F 인버스이다. 그러니까 저거 원래 함수 내가 다시 한번 써 넣어 볼게. fx는 x 플러스 a분의 그 다음에 이제 bx 플러스 2이고 역함수도 내가 한번 작성해 볼게. 역함수도 이제 f 인버스 x는 이거 자리 바꿔치기 하라고 했죠. 자리 바꿔치면서 부호도 뒤집어줘. 자리 바꿔치기 하면서 부호 뒤집어줘. 이렇게 이제 역함수를 저렇게 작성을 해볼 수가 있어. 저런 식으로 이제. 그러면 지금 같은 함수다라고 나와 있는 거 아니야? 나조건이 이제. 대응하는 계수끼리 같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대응하는 계수끼리. 이렇게 같아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즉 여기 첫 번째에서 b가 마이너스 a. 밑에서 a가 마이너스 b로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럼 여기서 이거 같은 의미의 식이거든. 이거 이제. 그러니까 하나만 있어도 이제 문제가 없다라는 거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저거 4,2 대입하는 거지, 이제 4,2 이제. F4가 2다 해보자. F4가 2다. 여기 4 넣어보시게 되면은, 자, 4 플러스 A분의 4B를 써주는데, 4B. B를 이제 마이너스 2로 바꿔서, 마이너스 4A 더하기 2로, 자, 이렇게 좀 식변형을 좀 해놓으시고, 계산해 봅시다. 양변에 분모를 곱해. 그래서 A가 나오네? 이항 해주면은 얘가 6A가 마이너스 6 나오니까 A가 마이너스 1이고 B가 1. 자, 이런 식으로 일단 나올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정도로 답을 내주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이 정도로 해주면 되고. 이 정도로 해주시고. 자, 그래서 어렵지 않습니다. 역함수 구하는 그 공식 같은 것만 잘 인지하고 계시면 돼요. 얘를 인지를 하시고. 자, 이제 어려운 문제 나왔다. 이제 9번. 9번하고 10번. 자, 어려운 문제 2개 남았어요, 이제. 자, 9번은 이제 그 설명을 좀 내가 자세하게 할 거야. 잘 들어, 이제. 9번은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이제 fx가 주어지고, 우리 합성함수와 역함수 파트에서 이런 표현 좀 많이 봤을 겁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자, 이런 표현이 나와 있을 때, 자, f 인버스의 2023과 f 2022에 대해서 구해주라라는 거예요, 이제. 자, 어떻게 풀 거냐면은, 먼저 합성을 직접 해볼게, 이제 합성을 이제. 자, 이제 F1이라는 거는 지금 현재 자, X분의 X-1인데
F2라는 거는 내가 지금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 F2라는 거는 방금 나온 거를 넣으라는 거거든. 방금 나온 걸 넣어라. 방금 전에 나온 거를 이제 저기다 넣어라. 즉 이제 어떻게 써주시는 거냐면 방금 나온 F1에다가 저 fx인 x분의 x-1을 여기 이제 넣으라는 거야. 이제 이렇게 직접 합성을 해보면서 때려볼 거야. 이제 넣어줘. 이거를 여기 x자리에 넣는 거죠. x자리에 넣어주시면 x분의 x-1 위에다가 넣어주시게 되면은 x분의 x-1에 빼기 1로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 빼기 1로 이제 빼기 1로 나올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x를 곱해보자. x를 이제 좀 간단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이제 그러면은 분자가 x-1 마이너스 x 분모가 이제 x-1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니까 x-1분의 마1로 이렇게 나오게 돼. x-1분의 마1. 저게 F2야. F2이고 이걸 한 번 더 해. F3도 해볼까? F3? F3도 똑같아. F2에다가 fx를 이제 합성해 버리시는 거고 fx가 현재 저 x분의 x-1이니까 이거 F3도 한번 마저 계산해 볼 거야. F3도 이제 합성을 해서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거 있지, 요거를 여기 x자리에 또 넣어보시게 되면 어떻게 되는데 이제 그 방금 나온 여기다가 넣어야 되겠죠. F2에다 여기다가 넣는 거니까 여기 x자리에 이거 넣어. 그럼 x분의 x-1이 요 자리에 들어갔고 빼기 1 분의 빼기 1 여기다가 내가 이제 전체적으로 곱하기 x 자, 이런 식으로 일단 써줄 거야. 이제 이런 식으로 써줄 거고 좀 정리 마이너스 x 그다음 분모 x-1 마이너스 x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이거 어떻게 됩니까? x 미쳤다. 요게 나왔다. 요게 뭔데? 네 글자로? 이게 뭐야? 네 글자. 무슨 함수? 항등함수. 자기 자신이 나오는 함수가 나온 거야. 항등함수. 이게 나오면 끝난 거야. 왜? F4 있지, F4. F4는 F3에다가 이제 F 넣어줄 건데, 방금 전에 그 F3 여기다가 요거를 이제 여기 X자리에 넣으라는 거야. 이거 넣으면 뭔데? 이거를 넣으시면은 맨 처음 게 다시 반복되지 않니? 맨 처음 거 반복되지 않니? 몇 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얘는 이제? F1이랑 F4니까 몇 개 반복입니까, 이거? 3개 차이 맞아요, 3개 차이. 이거 3개씩 반복되는 꼴이야, 3개씩 반복되는 꼴이야. 3개 반복으로 인지해주는 거야, 3개 반복. 3개 반복이구나, 제가. 3개 반복이구나. 그러면은 3개 반복인 거를 캐치했으면은 요거 볼래? 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얘를 한번 정리해보자, 얘를. 자, 우선 이제 3개 반복이면은 우리가 3으로 나눈 나머지 하는 거였죠? 그러면은 이거 각자리 수의 합으로 해도 된다고 했지? 자, 이거 각자리 수의 합 몇이야, 이거? 6이야, 6. 3의 배수지. 그러면 얘는 F3. 그러니까 나머지가 0이니까 나머지가 0인 얘랑 같은 결과인 것이고, 얘랑. 자, 그 다음 봐봐, 얘들아, 이제. 역함수에다가 2023 하는 거거든? 근데 얘도 똑같다. 얘들아, F가 지금 몇 개 반복이라고, 이거? 3개 반복이지. 역함수는 거꾸로 가는 거기 때문에 뭐 거꾸로 가도 3개 반복이야. 그래서 얘도 3으로 나눈 나머지 하면 돼. 몇인데? F 인버스 한 번. 이거 계산하는 거고, 이거. 이거거든? 그럼 결국 답은 이거죠. 뭐 하시는 거냐면은, 자, F3에 2 있지, 이거. F3에 2. 그러니까 이제 2를 몇 번 넣으라는 거, 쟤는 이제? 3번 넣으라는 거 아니야, 이제? F3 아까 내가 구해놨잖아. 여기다가 2 넣으시면 뭔데? 그대로 2가 나와. 그대로 2가. 그래서 뒤에 거는 이제 2인데, 앞에 게 문제야. 역함수에다가 3을 넣으라는 거니까, 이거는 원래 함수가 3 나오게 하는 걸 찾는 거죠. 제가 3 나오게 하는 걸. 찾는 거지. 그러면은 이것도 풀어보시면 어떻게 되는데, 이거. 3x는 x-1 해주셔가지고, x가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나오지 않니? x가 마이너스 2분의 1. 답이 그래서 제가 앞에 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기 때문에 더해서 답은 그냥 2분의 3으로 일단 답은 내는 거야. 답은 일단 저렇게 내주는데
좀 더 설명할 게 있습니다. 쟤는 이제 좀 더 설명할게. 자, 몇 가지가 더 있어. 자, 첫 번째. 일단 이게 얘들아, F를 반복해서 합성을 하면은 밑으로 계산해 줘야 되는 거고, 그럼 거꾸로 내가 이제 위에 건 안 썼지만은 위로 올라가면은 약간 역함수로 계산하는 느낌 아니니? 역함수로? 그럼 이게 돼. 이게 뭐가 되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래 함수도 세개 반복 3으로 나눈 나머지 했지. 역함수도 세개 반복 3으로 나눈 나머지 했지. 그지? 그럼 이게 뭐가 되는지 알아? 이게? 얘들아 3으로 나눈 나머지 있지. 예를 들어서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 수는 대표적으로 뭐 1, 4, 7 이런 게 있잖아. 다 3씩 차이가 나지. 그럼 이런 것도 있거든. 뭐가 또 있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고등과정에서 이렇게 얘기 안 하는데 음수 쪽으로도 가볼까? 음수 쪽으로도. 얘네들도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 것들처럼 다 볼 수가 있거든. 음수 쪽도 이제. 그럼 얘를 어떻게 응용하냐면 봐봐. 얘를 곱하면 약간 F 마일이잖아. 원래 이게 안 되는 계산인데 곱해버려가지고 마1로 봐. 마1로 이제. 그러면은 여기서 3개 차이 나는 것들은 다 똑같은 결과야. 그래서 이거 봐봐. 저 F 마일의 3이라는 거는 그냥 이제 곱해가지고 F 마일의 3 해가지고 얘랑 3개 차이 나는 F2의 3이랑 같은 거야 이거. 이거 같은 결과야 이거. 저게 가능한 계산이야. 가능한 계산 저게. 여기다가 F2에다가 3 넣어봐. 마이너스 2분의 1 나와. 이게 계산이 가능하다라는 거야. 계산이 가능하다. 왜냐하면은 이거 원래 함수를 합성하면 밑으로 가는 계산이고 역함수는 위로 가는 계산이니까 결국에는 원래 함수 계산이든 역함수 계산이든 어차피 다 3개 반복이야. 어차피 3개 반복. 3개 반복이기 때문에 이렇게 3씩 차이가 나는 것으로 계산이 이게 다 가능해 이게. 이게 무조건 다 가능한 계산이야 이게. 그러니까 이거지. 봐봐. 어떻게 또 쉽게 생각하면 되냐면 지금 예를 들어서 F1에 3이 있어. 여기다가 이제 F를 한번 처리를 해. 그럼 F2에 3이 될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제 그지? 한 번 더 F를 처리를 해. 그럼 F3에 3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얘가 나오게 하는 값이 뭔가 있었을 거 아니야. 여기 이제. 그걸 뭐 편의상 F0에 3으로 보자. 또 이제 얘가 나오게 하는 그런 연산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게 이거야. 그게 이거. 그게 이거야. 그래서 만약에 3개 차이가 난다면은 이 3개가 다 이제 똑같은 값으로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3개가 똑같은 값으로 나오게 된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야 돼. 이렇게도 이제 저 역함수까지는 약간 좀 심화 주제여가지고 막 잘 나오는 주제는 아니지만은 이것도 가능한 계산이다라는 거야. 가능한 계산이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이 문제는 내가 이제 이 설명을 이거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직접 합성했지만 실전에서는 얘들아 저거 X 할 필요 없어. 그냥 지금까지 늘 해오던 대로 이거 F2를 계산해서 이 계산해서 방금 전에 나온 거를 또 넣으면 되지 않니 이거 이제? 2분의 1 넣으니까 몇이야 이거? 2분의 1 넣으니까 얘가 이제 마일이야. 계속 넣어. 계속. 마일을 넣어주게 되니까 이게 몇이 나와 이제? 얘가 2가 나와. 똑같은 게 반복됐잖아. 여기서 반복됐지? 그럼 이거 3개 차이가 난다라는 거야. 3개 차이가 난다. 한 번 더 해주면 어떻게 되는데? 방금 나온 거를 넣으라는 거니까 이게 또 2분의 1이 반복이 되는 거니까 실전에서는 직접 합성을 할 필요가 없어. 숫자를 직접 합성하면 돼. 숫자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직접 숫자를 합성해버려가지고 하시는 게 훨씬 낫다. 근데 가끔 문제에 따라서는 이거를 구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 X로 되어 있는 식을 구해야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실전에서는 저렇게 해야 돼. 이게 필요하면은 이 방법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 방법을 해보셔야 될 것이고 마지막 문제 10번 10번을 좀 보시면 자 이거는 이제 되게 자주 나오는 유형인데 저 유리함수를 변형 먼저 해놓고 따져보자. 분모가 0이 되는 x2 분자에 대입하면은 4고요. 그 다음에 x의 개수 3으로 끄집어 내줄 수가 있을 것 같아. 저걸 토대로 우리 한번 해보자 이제. x는 2가 점근선이고 그 다음에 이제 y는 3이 지금 또 점근선이 또 이제 있지. y는 4. x는 2, y는 4. 자, 이 x가 2보다 클 때, 자, 여기 유리함수 위에 이 점 P에서 이제 x축, y축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린다. QR이다, QR. 이때 PQ 플러스 PR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봐라. 라는 문제야. PQ 플러스 PR.
현재 문제 상황은 저런 상황입니다. 문제 상황은. 자, 그래서 PQ 플러스 PR 한번 확인해 보실 건데 이거의 최소 어떻게 구하느냐. 먼저 P라는 점의 좌표를 미지수로 잡아보자. 여기 A, A로 잡아. A 빼기 2분의 4 더하기 3으로 P의 좌표를 잡아. 먼저 저렇게 잡아 놓을 건데 잡으면은 이게 되지 않나? 얘들아, PQ의 길이. 이 길이가 얘 Y좌표 아니네, Y좌표? 이 길이가? 그러니까 A 빼기 2분의 4 더하기 3. PR의 길이가 뭐야, 이게 지금 이제? 이 X좌표 A 아니네, A? 이렇게 나오지 않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얘도 이제 변형해볼게, 이제. 자, 이 더한 거에 최소 구하는 문제니까 뭐 하는 문제? 산술기하 쓰는 문제야, 산술기하. 여기서 나와. 분모꼴 맞춰주기 위해서 A 빼기 2 해주신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더하기 2를 해줘야 되겠다. 더하기 1 이제 이렇게 보정을 해주는 거지. 그럼 어떻게 되는데? 산술기하 2 루트 자 여기 A 빼기 2 A 빼기 2분의 4 그다음에 더하기 5 요 정도까지 이제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 정도까지 이제 이렇게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 정도로 이제 약분이 되잖아. 착착 약분 되지, 그지? 최소가 뭐야? 2는 4 더하기 5 해가지고 일단 최소는 9야, 9. 최소는 9인데 문제에서 구하는 게 이게 끝이 아니야. 뭐도 구해줘야 돼? 그때의 전피의 좌표까지 구하래. 전피의 좌표. 그러니까 이 등호가 성립할 때의 이 A를 구하라는 얘기야. 산술기하 부등식의 적용 대상이 여기죠, 여기. 여기지, 여기, 그치, 여기. 둘이 더해서 뭐가 돼야 되는 건데? 4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반반 나눠 가지니까 저 앞에 A 빼기 2가 절반인 2가 돼야 되는 거지. 뒤에도 쓰자. 얘가 이제 2가 돼야 되는 거니까 뭐 요것만 해봐도 A가 4라는 게 나오고 4 나와서 계산해 보시면은 전피 좌표가 4,5로 완성되니까 이렇게 최종 답을 내주면 돼.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산술기하 부등식을 적용을 해줄 거야. 이런 식으로. 여기서도 나오게 된다는 거 인지를 하세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일단 할 것이고 자, 여기까지 하고 일단